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격암유록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해서 2시간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격암유록 첫 시간으로는 가장 격암유록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파자풀이. 우리가 격암유록은 뭐 파자, 측자, 그 다음에 누문자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소리는 같은데 뜻은 전혀 다른 글자를 갖다 쓰는가 하면은요. 글자를 깨뜨려 가지고 흩어놔 가지고 파자라 그러죠. 그리고 은유법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근데 격암유록에 보면은 대부분의 답을 가르쳐 줘요. 어떤 이치다 해가지고 육각팔인 천화리다. 육각팔인이라는 것은 천화라는 뜻이다. 그런 이치다라는 뜻을 이렇게 여러 군데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가장 배우고 싶고, 야, 저거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예, 나도 좀 써먹어야지. 예.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격암유록 파자풀이 가장 흥미진진한 격암유록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바짝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놓치시면은 억울하실 겁니다. 바로바로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계룡백석 비산비하다. 격암유록 핵심이죠. 계룡백석, 계룡산에 흰돌이 찾으면은 여기 비산비하에 정도령에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계룡백석 비산비하가 무슨 뜻인지 공주계룡이 아니거든요. 예, 충청도 공주계룡이 아닌데 그렇게들 계룡산이라 뭐 공주에 있는 계룡산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예, 뭐 계룡산의 흰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암유록의 주인공 십승. 격암유록은 조선 명종 때 참몽배설과 천문학 교수를 지낸 격암 남사고 천군 509년에서 1571년가 기록한 민족의 대연서로 남사고가 어린 시절 신인을 만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20여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죠. 남사고 선생은 20년 전에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 병자호란이 일어날 거, 심지어 6.25 전쟁, 소두무족 환란이 일어날 것 등을 격암 선생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소두무족 환란이 개묘환란이라고 하죠. 큰 세 번의 아리랑 고개, 즉 환란이 우리나라에 닥친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고 나면은 정도령이 와서 좋은 세상을 열어간다라는 것이 격암유록의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자, 남사고는 역학, 풍수, 천문, 복서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큰 환란이 일어나는 때와 그때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임진왜란은 1592년, 아까 남사고는 157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2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병자호란은 1636년이니까 그 이후로도 거의 한 40년 정도 후에 일어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1차 환란, 이 병자호란이 2번째 환란, 이 소두무족 개묘환란이 3번째 환란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과 임진왜란 때 일어나면은 뭐 소나무 밑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비유법을 쓰죠. 송하지, 그죠? 소나무 밑에 숨어라.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집에 가만히 있으다. 강하지, 가하지, 이것은 강아지.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도 밑에가 도야지, 도하지, 도야지. 이렇게. 송아지, 강아지, 도야지를 비유를 해서 1차, 2차, 3차에 살아남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임진왜란 때는 소나무 아래 숨고, 병자호란 때는 집에 가만히 있으라. 소두무족 때는 도 아래 머물러라. 도야지. 강아지, 예. 송아지, 강아지, 도야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재밌죠? 예. 자, 병자호란 때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한국 전쟁 때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피난 가라. 팔금산으로 피난 가라. 이라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감 유록은 20세기 후반이 되며 정도령이 나타나 20세후 금시당 동방출현 결론해 동방에 출현하여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 불로불사의 묘약인 불로초와 불사약인 감로로서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와 한무제가 찾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바로 감로입니다. 예. 감로가 뭔지 잘 모르죠. 그죠? 단 이슬이다. 로서 바로 이슬 성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로. 예. 해인이라고도 하죠. 해인. 산풍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죽음의 세상을 끝내고 인생들을 영생하게 하며 유불선을 통합하고 유불선을 다른 말로 하면 선천, 후천, 중천을 말합니다. 예.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라는 뜻도 있고요. 선천, 후천, 중천을 통합하고 천지인을 하나로 만든다. 예. 그런 뜻도 됩니다. 천지인, 인중천지인이라. 지상선국, 예. 36궁 도시춘을 열어간다. 그죠? 360궁도 되고 지상선국을 건설하여 왕중왕으로서 이 12수입니다. 12수. 예. 12대문 활짝 열고, 예. 왕중왕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의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대문 활짝 연다, 12제국 조공일세는 모든 것이 왕중왕으로 등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고 역사하시다가 육신을 벗고 보강하실 것까지, 인간들은 돌아가신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상제지자 두 성이 하늘에 있다가 도솔천에 있다가 인간 몸을 입고 놔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하신 바를 이루고 인간 몸을 벗고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 아닌 것이죠. 원래가 하나님의 신이 인간 몸을 입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하시다가 그 인간 몸을 벗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군뱅이가, 예, 또는 나비 애벌레가 그 기어다니면서 땅속에서 살다가, 예, 나무 위에 기어 올라와서 탈을 벗고 매미가 됩니다. 매미가 되는 건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군뱅이들은 매미가 되는 삶을 또는 나비가 되는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은 에이 뭘 그래. 신이 되려면 고통이 따르거든요. 꼬투리 안에 들어가서 나라는 것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군뱅이의 삶을 살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매미가 되는 삶, 성충이 되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참 그게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게도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그냥 세속에 빠져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예, 그냥 세파에 시달려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죠. 예, 그냥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예, 죽을 때가 되니까 해본 것보다는 못 해본 것이 더 아쉽고, 잘해준 것보다는 못 해준 게 더 아쉽고, 예, 그렇답니다. 예,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정도령의 출현 시기와 장소, 그리고 마지막 천지공사를 마무리할 모군 되시는 박태선 장로의 성함과, 박태선이라고 딱 나와요. 예, 역사하시는 장소, 예, 그대로 전도관, 소사,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금운 되시는 조희성님의 성함까지, 명성, 길성조림, 그죠? 성함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서 교감유록이 특정인 박 장로를 위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하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감유록은 그렇지만 아무나 함부로 풀 수 없도록 은두장미로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파자, 측자, 은유회. 그러니까 측자는 뭐냐 하면은요, 조표풍지인 했죠. 예, 물이 찌개미 조자에서 왼쪽에 있는, 옆에 있는 것을 띄워버려라. 측자. 예, 또는 비유, 예, 은유법. 예, 이런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인공이 나타나기 후에는
그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작하기에는 이 조작한 사람의 지식은 너무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과연 조작이냐. 전문에 능해야 되고요. 예. 은유법, 측자법, 음료파자법 모든 것에 능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모든 학문에 집대성했기 때문에 아무리 환하게 뛰어난 사람도 풀 수 없다. 주인공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게 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격암유록을 해석한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확한 해석을 한 사람은 거의 없죠. 예. 주인공을 아는 사람이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격암유록은 1977년 이도은, 예, 본명 이용세 씨가 98년까지 사셨네요. 필사하여 손으로 직접 베껴 적었어요. 기록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고 1496호 격암유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조작했다고 하지만은 일본에도 똑같은 내용의 격암유록이 존재하고요. 심지어 일본 교수가 격암유록 해설서를 내놨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을 믿지 않느냐? 일본인이 나도 격암유록이 신기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위선이 조작이니 논란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일본에 그 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가져갔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화 조작된 책이 아니죠. 예. 이전에 가져갔잖아요. 벌써. 한일합방 일어나면서 1910년에서 이 사이에 가져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박장로를 위해서 조작했다. 그건 좀 어폐가 있겠죠. 자, 이제 볼까요? 뭘 파자로 감추어뒀느냐? 파자로 감춰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궁 쌍을 지 우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궁과 쌍을이 우마다. 우마는 뭐죠? 우마는 천지를 말하는 거죠. 우마는. 예.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천지를 말하면서 이 괴가 이거는 건괴고 이거는 곤괴를 말하는 거죠. 이제 우마니까 우마.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마우가 되겠죠. 예. 이겁니다. 이 천지비계와 지천태계 두 개가 우마죠. 예. 이게 천지를 말합니다. 이게 천, 이게 지, 이게 지, 이게 천. 이거는 선천비계, 이거는 지천태계입니다. 태평성대가 성대를 열어가는 지천태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마다 했으니까 우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마다, 지천태계를 말합니다. 양궁 쌍을이 뭐냐? 궁궁, 양궁이죠. 을을, 예, 을이죠. 이걸 배궁하면은 법을 부자가 나와요. 자, 이걸 또 쌍을 하면은 절만자가 나오죠. 이게 뭐냐, 이거? 10을 말하는 겁니다. 백십, 흑십. 예. 그래서, 10은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마, 천지다. 하늘이 말을 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우천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천태계를 열어가는 거문을 말한다. 그러니까 즉 모군과 거문을 우마다. 예, 하늘의 사람. 이 두 사람을 말하고 이 두 사람이 합쳐진 것이 지천태계를 열어간다. 그렇게 양궁쌍을 궁궁을을 10을 말한다. 궁을 10승, 10승을 말한다. 예. 마지막 미륵 부처님으로 출연하는 사람의 가축 중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뭐 소와 말이잖아요. 가장 큰 가축이잖아요. 예. 그래서 짐을 날라주고 밭을 갈아주고, 예. 심지어 호랑이를 만나면 소는 사람을 지켜준다 그러죠. 주인을 지켜준다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궁궁얼얼은 궁을 10승을 말한다. 예. 격암유록 딱 첫 자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을 10승을 찾는 것이 우마를 찾는 것. 모군과 거문을 찾아라. 그 중에서도 모군과 거문이 합일된 거문을 찾아라. 거문이 10승 정도령이다. 궁을 10승 정도령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력 10월 2인심.
자, 요건 파자로 깨어났죠. 그죠? 자, 요거는 궁궁, 금방 설명드렸죠. 자, 이건 제가 푸다닥 쓸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팔, 력, 시, 월, 이, 인, 심.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십승을 찾아라. 십승을 찾는 것이 경합요록의 목적이에요. 예. 파자로 숨겨놓은 것이 십승을 찾아라 말입니다. 그럼 십승은 어디 있느냐? 인은일대 18촌에 있답니다. 그 인은일대 18촌이 뭐야? 인, 언, 일, 대, 십, 팔, 촌. 신천촌에 있다 이거야. 신천촌은 뭐죠? 하늘은 우러러 올라봐야 되죠.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쓰죠. 예. 우르를 앙자. 예, 신앙촌. 박태선 장로가 건설한 예, 신앙촌. 그렇잖아요. 신천촌을 찾아라. 신앙촌을 찾아라. 소사신앙촌을 찾아가라. 예, 십승은 소사신앙촌에 있다. 예, 그거 찾아가라 말입니다. 그 참 장소까지 가르쳐 주네요. 예, 그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후다닥 넘어갈 테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제가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쌍견 언쟁 초식구. 재밌죠? 예. 쌍견. 개 두 마리가 말 갖고 싸운다. 예? 그죠? 그런데 초식구다 말이야. 보세요. 개 두 마리가 어떻게 마주보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한자는 없잖아요. 이게 개걸음의 시, 붓으로 바꿉니다. 예, 옥자가 나오세요. 초십구잖아요. 초, 십, 구. 옥고를 치른다 이거야. 예, 목음과 구문 다 옥고를 치른단 말이에요. 옥고를, 문왕의 도서 가면 7년 옥고를 치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신앙촌에 있는 이 십성은 옥고를 치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건 또 육각팔인 천활이죠. 이 천화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천활이가, 천하이치다. 이 천화, 이 육각이잖아요.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이잖아요. 천화. 팔인, 화자잖아요. 그죠? 예. 팔인, 화자라만. 이렇게 화자가 된단 말입니다. 육각, 또 이렇게 해도 육각이죠. 예. 육각이잖아. 이렇게 육각 나오잖아. 육각팔인. 그래서 육각팔인이다. 예. 육각팔인은 천화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줘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삼일석은 숫자라는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떻게 숫자가 되죠? 이렇게 적어요. 3, 인, 1, 석. 숫자잖아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후다닥 넘어가는데. 자, 팔왕팔구 선자리다. 이 선자라는 뜻입니다. 팔왕팔구는 선자는 뽑아서 팔, 왕, 팔, 구. 이게 선자라는 뜻이래요. 예. 이 선자라는 뜻이랍니다. 예. 그래서 팔왕팔구는 선자라는 뜻이다. 라고 또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요, 종이 꺼내가지고 지금 한번 써봐요. 예. 재밌잖아요. 예. 자, 개유사각 박무수. 자, 이게 유자는 개유잖아. 닭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닭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개유, 닭유. 예. 사각이라. 각이 뿔이 4개 났단 말입니다. 뿔이. 박무수다. 예. 이게 방자에다가 숫자를 없애란 말입니다. 이게 숫자잖아. 이 숫자를 없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남잖아요. 정자가 되죠. 나라정자가 나옵니다. 이게 개유사각 박무수는 뭐다? 나라정자다. 예. 요것만 빠진 거예요. 요것만 빠져. 예. 그 다음에 29일 주자시인이다. 이거. 자, 29일은 여러분 뭐죠? 소월이잖아요. 소월. 작은 달이잖아요. 그죠? 주자지인이죠. 나라조자가 나오잖아요. 29일 주자지인은 나라조자를 말한다. 예. 그 다음에 두미출전. 예. 이 전자에다가 대가리가 나고 꼬리가 났단 말입니다. 난세영웅이다. 예. 신씨가 난세영웅이다.
예. 이 신씨를 말하는 겁니다. 신. 예. 납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자, 노서쟁용 목자태다. 자, 이 노서가, 자, 쟁용, 용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목자가 물러간다, 이게. 노서는 뭐죠? 예. 여러분, 저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서 늙은지다라는 뜻입니다. 늙은지. 늙은지다 뭔가 백서라는 뜻이 되겠죠. 예. 백서가 뭐죠? 흰지잖아, 흰지. 그죠? 이 흰지잖아. 그러면 흰 것은 이 청간으로 바꾸면 경자가 되죠. 서는 쥐잖아요. 경자년이다. 1960년 3.15. 또 3월이 용을 말합니다. 진을 말하죠. 왕권을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다. 자, 3.15 부정선거에 있어서 4.19가 일어나죠. 그래서 4월 26일 날 하야합니다. 그래서 경자년에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3월 달에 왕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대통령을 가지고 싸우다가 3.15 부정선거로 4.19 이거가 일어나고 4월 26일 하야를 한다. 목자태다. 자, 그래서 은연자출 그러고 나니까 은연이 은근히 자출한다 이거야. 이 우미입이다. 우를 축잖아요. 그죠? 축자잖아요. 왜 꼬리가 살짝 윤가가 대통령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고 윤보선 대통령이 다음 대를 이어간다. 은연히 윤가가 꼬리를 나누다. 축자에다가 꼬리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6.25를 말합니다. 팔금사나 안심지는 이게 팔금사의 부산이잖아요. 6.25 동란 때는 부산이 안심지다. 왜? 호환이 뭐죠? 백호당란이라고 해요. 백호당란. 백호당란. 백호당란을 당하면은 팔금산이 안심지다. 백호당란은 뭐죠? 흰 호랑이잖아요. 경인년을 말하는 거예요. 경인년은 1950년 6.25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경인년. 참 기가 막히죠. 호환이 일어나거든 팔금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팔금산이 안심지다. 어서 그럼을 재촉해서 남쪽으로 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써보고 계십니까? 연습장 꺼내서 한번 써봐요. 자, 다음 볼까요? 뭐 궁금하시면 또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또 돌려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생기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선 반발 38이요. 여러분 38선을 말한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38모군의 시대, 38모군이 출현해 있다. 이때는 이미 38모군이 출현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6.25 전쟁일 직후에 38모군이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 10이죠. 10선에다가 옆에다가 반을 적어라. 그리고 팔자를 더해라. 널빠뜨기 판자죠. 그죠? 그 10선은 바로 그 옆에다가 반자를 쓰고 팔자를 써라. 그게 38이다. 그리고 양호 역시 38이니까 지게호자가 양쪽에 있다고요. 이거 문문자잖아요. 판문. 자, 술집에 술이 없어. 주점인데 술이 없어. 그러니까 술이 없잖아요. 주점인데. 그러니까
전만 남는 거예요. 자, 판문점. 근데 삼자가 각기 8핵이다. 예. 삼자가 각기 8핵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핵, 4핵, 8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삼자가 각기 8핵이다. 정확하게 풀었네요. 예. 38선에 판문점이 선다. 38, 38, 38. 그리고 모군의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동추야 38이니 하고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38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참 이걸 조작했다고요? 예? 박태선 장로가 역사하기도 전인데, 예, 전도관이 생기기도 전인데, 박 장로가 역사할지 어찌 알고, 예? 이걸 조작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 다음요. 자, 이거는 어떤 분의 이름이 탁 나와 있네요. 예,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아까 알려드렸죠. 봅시다. 과연 그런지. 18복술 탄생하니, 18복. 박씨가 탄생하니, 예, 이 모름지기 이게 술술술술 풀린다는 뜻입니다. 탄생했다. 박씨가 탄생하니, 삼성수는 원래가, 삼일체 하나님은 원래가 세 사람의 생명수를 말한다. 이것도 감노수이기도 하고, 삼일체 하나님은 원래가 세 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수는 원래 삼인지수다. 태자가 나와버려요. 예. 양일구에 우팔일세. 양, 일, 구에. 자, 팔이 이렇게 쓰죠? 예. 이게 뭐죠, 이게? 박태선. 이걸 조작했다고요? 예? 이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딱, 모군의 이름이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예. 정확하게 모군으로 역사하실 박태선님의 이름이 딱 나와요. 근데 박태선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으니까 박태선님이 세우는 단체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인은 인해무심 촌시팔태입니다. 자, 인, 해. 그쵸? 자, 해 가는데 무심이라, 심을 떼라. 그죠? 그리고 촌십, 촌에서 18을 없애라 이거야. 18을 없애라. 요것만 남잖아요. 이걸 가져와. 전화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 양목쌍각 삼복인야예요. 아, 정목쌍각. 정이죠? 목이죠? 각. 쌍각이 났잖아요. 그죠? 다시 쓸까요? 헷갈리시면은? 예. 이렇게 써놓으면, 아씨, 어떻게 저런 글자가 나왔어? 갑자기 왜 저기서 저래? 자, 봐요. 정, 목.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날아가냐? 자, 정, 목, 쌍각이잖아요. 쌍각. 뿌리 두 개 나서 삼, 복, 인. 뭔자죠? 이거 물이 길도자잖아요. 책받침변, 전도, 뭐 관자겠지 뭐, 이 관자겠지 뭐. 예. 천, 그죠? 구, 인, 옆에, 간에, 이, 써있자를 쓰고 착관하라. 이거 이자는 이런 자는 한자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자는 이 써있자하고 똑같아요. 예. 이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자는 이렇게 되고요. 집관자가 나오죠. 전도관. 예. 정확하게 박태선님, 모국이 전도관을 세워 역사한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이게 전도관, 박태선, 신앙촌, 뭐 신천촌 다 나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목인 비거 후대 후. 이거는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목인이 뭐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 후대인은 누구냐? 산세가 와서 뒤를 잇는데요. 예. 산세가 와서 최규하 대통령이 뒤를 잇는다.
국무총리였던 최기화 대통령이 있는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최기화 대통령이 뒤를 잇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박태선 장로님이 다음 대를 이을 홍업비 해와 이긴 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부군이 최가입니다. 그리고 금운 되시는 정도령님이 비둘기죠. 새, 산새가 와서, 예,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산조빌의 후대인이다. 그 홍업비 해와 이긴 자의 부군께서 최가고, 예. 우리 대한민국은 부계 사회잖아요. 남자 성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람 바깥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최가의 부군을 성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산새가 와서 뒤를 잇는다. 또 금운에 비둘기가 와서 대를 잇는다라는 뜻도 되고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예, 하늘의 이치를 잘 따르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하고 잘 따르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불이 천명이다. 하늘의 운명을 어찌하겠느냐. 예, 이러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금운 되시는 조희성 님이 역사하시는 지명을 또 예언해 놨네요. 자, 봅시다. 초호활의 지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불초, 화, 을의, 지산, 소래산, 천하명산, 노고산과 소래산이 천하명산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중간이 밀실이라는 곳이에요. 예. 이 정도령 조희성 님이 연단을 받으신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소래산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또 나와요. 노인인데 여고다 말이야. 노인인데 여자 할미산, 그죠? 할머니 노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게? 예. 노고산을 말하잖아요. 노고산. 예, 노고산. 할머니 노인인데 여자다. 할미산이라 그래. 옛날에 이 노고산을 할미산이라 했대요. 삼신산이라 했대요. 예, 그리고 초화초래. 또 똑같아요. 화, 초, 래. 이것도 역시 소래. 노고소래. 노고산과 소래산이 서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 아주 그냥 대좌지다. 있는 곳이다. 밀실이라는 곳에서 연단을 받고 나오신다. 소래산과 노고산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경기도 부천. 예. 소사신앙촌에 있는 자리. 예. 기가 막히잖아요. 예. 거기 쫙 지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조작을 했을까? 예. 조작은 불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주인공이 나올지 어찌 알고 이렇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이용석 씨가 조희성님을 알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작했을까? 예. 자, 다음 봅시다. 이제 어디에 있느냐? 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있느냐? 예. 백석이 어디 있느냐? 백석이 어디 있느냐? 자, 봅시다. 자, 그러기 전에 백석은 백석은요, 백사라고 합니다. 백사는요, 흰백을 힐소자로 바꿉니다. 소사라고 합니다. 이 소사는 또, 요 소자를 그대로 쓰고요. 이 사자가 뭐죠? 석에서 왔잖아요. 소석이라고 하고요. 이 소석을 또 소자를 흰 백자로 바꿔서 소석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백석은 어디 있느냐? 심어 계룡에 있다. 계룡이 사실 모군과 거문이에요. 봉주 계룡산이 아니라 심어 계룡에 있다. 예, 계룡을 찾아라 먼저. 계룡 모군과 거문이에요. 이거는 모군, 이건 거문, 이건 모군, 거문. 계룡은 거문과 모군이 말하는 거죠. 계룡은 어디 있느냐? 비산비하에 있다. 비산비하는 어디 있느냐?
자, 여기가 답이 나오죠. 파자 나와 있어요. 예. 2인 횡삼 12월록이다. 자, 2인. 자, 2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횡삼이에요. 여러분, 이게 횡삼이죠? 이건 종삼입니다. 예. 아래로 썼죠. 3을 아래로 썼으니까. 횡삼이 되려면 옆으로 써요. 1, 2, 3. 1, 2, 3 횡삼이잖아요. 인천의 12월록이다. 12월 록. 록자는 뭐죠? 동을 말합니다. 인천의 동쪽, 부천, 소사. 소사 신앙촌에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소석지 생지박이다. 소석이 뭐죠? 자, 아까 백석이 아니고 똑같은 소리로 써서 소석이 됩니다. 그렇죠. 백석이 어디 있느냐? 예. 백석이 뭐냐? 쭉 소석이단 말입니다. 백석이 소석지 생박. 소석이 뭐죠? 소사신앙촌의 박씨의 가지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소사신앙촌의 소석에. 예. 소사, 백석은 백사. 백사는 소사, 소사는 소석, 소석은 또 소석. 그러니까 백석은 소석이다 말이에요. 소사신앙촌을 말하는 거예요. 백석이고 계령이고 모든 것을 소사신앙촌의 박씨의 가지다. 딱 떨어집니다. 인천의 동쪽이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은요, 개감요록의 가장 난해하고 재밌는 부분들, 난해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재밌는 부분을 지금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니까, 예, 돌려서 뭐 좀 애매하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사고 선생이 격암요록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감추어 두었는지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기록했다면 마귀가 이미 알고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인물들을 찾아서 미리 제거했겠죠. 예.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물과 지명에 대해서는 꼭꼭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이 천기이기 때문에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전파치가 자기 죽을 날짜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예. 전파치가 자기 죽을 날짜 모른대요. 예.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죽고 집이 폭삭 무너져 죽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참 남의 그 신수 봐주는 게 그렇게 과히 자기 운명 깎아먹는 짓이래요. 예. 참 그래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천기입니다. 남의 운명 함부로 봐주는 거 아닙니다. 예. 자기 운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서의 내용을 가지고 호리불찬이 수시다변이니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호리불찬은 틀끝만큼도 착오가 없다. 수시다면은 수없이 변화한다. 예. 이런 뜻입니다. 정반대의 말이죠. 근데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나온 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한 길을 선택한 길로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리불차잖아. 내가 한 가지만 딱 선택해가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수시다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호리불차고 미래를 바라보면은 수시다변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오직 한 길로 왔기 때문에 호리불차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수시다변이다. 이것이 바로 밀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구산, 예, 노구산이고 소래산이 또 저쪽에 마주보고 있어요. 예, 소래산과 노구산이 마주보고 있는 명당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격암유록의 주인공 십승 정도령이 출연하였음을 알았고 그 역사하시는 장소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격암유록의 주인공이 역사하는 장소로 달려가서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 이 소두무적의 마지막 환란에서 살아남는 슬기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의 성함과 역사하시는 곳은 제가 누누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곳은 승리재단입니다. 은혜 내리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촉박합니다. 하루빨리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 남은 겁니다. 이왕 사는 거 그냥 무료하게 인간으로서 인간 껍데기 입고 사는 것보다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여 진정 내가 태어난 의미 있는 큰 뜻을 남기는 것이, 하늘의 뜻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천에 있는 무릉도원 공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